신규주가 정말 오랜만에 상장합니다. 거의 한 달 반 만인 것 같은데 원래 연초에 신규 상장주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주가 상장되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하락하더라도 거래대금이 한 1천억 정도는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규주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1천억만 하더라도 상위권에 이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신규주가 투기성이 아주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따라 매수하다가는 몇 초 만에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예 매매를 하지 않거나 꼭 주의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투기성이 짙어서 실패하면은 마이너스 10%가 순식간에 나오지만 만약에 반대로 성공할 경우에 플러스 10%, 더해서 플러스 20%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험을 즐기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제외하면 작년 12월 16일에 상장한 이 PPI라는 종목이 상장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상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상장해서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이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는 것은 안 좋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매매를 안 하려고 하며 매매를 하더라도 확실한 상승이 나오던가 일봉상으로 그림이 예쁠 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코넥스에서 오는 종목은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넥스에서 온 종목인 리메드란 종목이 대박이 났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상태이며 주가가 13,000원 정도에서 32,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쉬지 않고 급등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이때가 12월 6일 날 리메드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왔습니다. 시가가 14,000원. 14,000원에 와서 하루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1,900원까지 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14,000원에서 1,900원까지 거의 30%가 쉬지 않고 날아갔다는 것인데 무조건 버티신 분들은 대박이 났겠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절대 못 버티고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결국에 이 첫날 고점을 회복하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신규 상장 원칙이라면 이 첫날 고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첫날 고점을 아니면 첫날 시초가를 강력하게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리메드란 종목이 대박이 난 상태이며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위세 아이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세 아이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세 아이텍이 2월 10일 월요일 상장.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희망 공모가가 만원에서 11,200원, 12,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쟁률이 1076대 1, 그리고 기관의 경쟁률이 1100대 1입니다. 개인의 경쟁이 많이 나온 이유가 기관의 경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기관을 따라서 청약을 넣어서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모 청약을 넣는 것도 재테크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주에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이 한 달 반 동안 신규주가 없어서 많이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기관도 심심해서 그런지 경쟁률이 많이 나온 상태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청약을 적극적으로 넣었습니다. 공모주주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430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250만 주, 58%입니다. 여기서 구주주가 160만 주, 38%, 공모주주 20%.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이 12,000원에 상장될 경우에는 500억 단위이겠지만 이게 16,000원에 시작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거의 68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뭐 빅데이터 전문기업 이런 게 아니고 오랜만에 상장하는 효과와 리메드의 좋은 성적과 그리고 스몰캡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스몰캡이 무조건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뭐 최근에 PPI도 잠깐 올랐다가 무너졌고 시가총액이 작은 상장주도 무너지는 종목이 많습니다. 태용로직스도 2배 뻥튀기 되니까 쉬지 않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2배 뻥튀기가 되어서 세력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8,500원에서 3,500원까지 쉬지 않고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리메드가 이것도 급등하기 전에는 스몰캡이었습니다. 거의 시가총액이 위세 아이텍이랑 초기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시가총액이 낮아서 좀 가벼워서 상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급등하려면 그래도 시초가가 좀 합리적이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뭐 시초가가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된다든지 오랜만에 상장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시초가가 높아지면 들어올 세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스몰캡 종목이 있었는데 센트럴 모텍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500억인가 600억쯤에 상장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7,500원에서 지금 41,000원이 되었습니다. 46,000원까지 거의 6배가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규 상장주를 여태껏 보면서 제일 대박이 났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잡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무서워서 계속 구경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고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선 폭락할 확률이 높은지 어떤 확률이 높은지 계산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위세 아이텍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면 시초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되어서 뭐 16,000원 이상에서 시작한다 이러면 무조건 구경만 할 겁니다. 아무래도 대기 중인 매수세가 많아서 눈치 보다가 갑자기 시장가 매수가 들어와서 첫 번째 VI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첫 번째 VI가 걸리고 그 첫 번째 VI가 걸린 가격을 완벽하게 지켜줄 때 그때 들어가서 단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첫날의 변동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좀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첫날을 보고선 주가가 안정되거나 고점을 유지해 줄 때 양봉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 둘째 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혹시나 첫날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날에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리메드가 이렇게 상장 초기에 폭락을 했는데 폭락할 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겠다, 급하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 눌림목이나 아니면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랜만에 상장하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주들을 정리해보면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경하이테크. 세경하이테크도 최근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가 많이 생각을 하고선 지켜봤는데 결국에 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황금선 위로 올라온 상태이고 지금까지 차트는 괜찮습니다. 수급도 괜찮은 상태. 그래서 이 세경하이테크는
여기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살펴보면서 종목을 분류하겠습니다. 지금 메탈라이프가 상한가를 간 상태라서 이 종목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메탈라이프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치바이오, 매드팩토 이것도 수급을 이용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줄 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메드는 너무 많이 올랐고 리츠도 아니고 센트럴 보텍도 못 들어갈 것 같고 티움 바이오는 나중에 일단 황금선을 회복해 줘서 주가를 다시 올려 놓아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면은 최근에 신고가를 찍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루 정도 눌렸습니다. 눌렸다가 3%의 마감.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J그룹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제테마, 하나시스템, 라파스는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워낙 힘이 없어서 일단은 이거는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ITM 반도체도 최근에 끝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진입용으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지누스는 제가 최근에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재진입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KD소프트, KNJ 뭐 이런 거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라운피플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애매한 자리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정말 강력하긴 하였지만 지금은 황금선을 깬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황금선을 회복하고선 생각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해 놓은 게 4개의 종목,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게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위세 하이텍이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